자, 오늘은 수직선 위의 선분의 외분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내분점이 선분 AB의 안쪽에서 분할하는 점이라고 얘기를 하게 된다면 외분점이라고 하는 건 선분의 바깥쪽에서 분할하는 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분 AB의 외분점이라고 하는 건 위치할 수 있는 곳이 두 군데가 됩니다. 이게 선분 AB죠. 자, 이게 선분 AB고 바깥쪽이라고 하게 되면 B의 오른쪽에서도 존재할 수 있고 A의 왼쪽에서도 존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외분점이라고 하는 거는 선분 AB를 어떠한 비율로 나누느냐에 따라서 B의 오른쪽 또는 A의 왼쪽에 위치할 수 있다는 걸 생각을 하셔야지 됩니다. 자, 이러한 이유 때문에 여러분들이 선분 AB의 내분점을 찾는 것보다 외분점을 찾는 거에 조금 더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한번 여러분에게 내분점에 대해서 어떠한 비율로 가질 때 B의 오른쪽에 존재하게 되는지, 그리고 A의 왼쪽에서 외분점이 존재하게 되는지를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선분 AB의 1대2 외분점을 한번 찾아보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선분 AB의 왼쪽에서 존재하는지 그리고 선분 AB의 오른쪽에서 외분점이 존재하는지를 생각을 한번 해봐야지 되는데, 외분점도 마찬가지로 어떤 점에서부터 시작하는지에 따라서 외분점 또는 내분점의 위치가 바뀔 수 있다는 걸 생각을 하셔야지 됩니다. 자, 선생님이 근데 질문한 거는 선분 AB의 외분점이니까 A에서 시작을 해서 B에서 끝나도록 하는 1대2 비율로 나누는 점을 선분 AB의 바깥쪽에서 찾으셔야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지금 한번 보여줄 건데 어떠한 것이 조금 더 선분 AB의 1대2 외분점으로 적합한지 여러분들이 추측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A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B로 이렇게 1대2 B로 끝나는 지점, 이 지점이 선분 AB의 외분점이 될 건지. 자, 그리고 선분 A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1대2로 B로 끝나는 지점, 이 점이 선분 AB의 외분점으로 적합한지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 보시겠습니까? 자, 어떤 경우가 선분 AB의 1대2의 외분점으로 더 적합한 것 같습니까? 자, 첫 번째 B의 왼쪽 편에 있는 경우는 A에서부터 시작해서 B에서 끝나도록 하는 1대2의 분할하는 점의 위치가 B의 오른쪽에 존재하게 되어 있죠. 자, 이렇게 되면 이만큼의 길이가 1이고 이만큼의 길이가 2인데 2라고 하는 이 선분의 길이가 선분 비율이 1인 경우보다 더 짧은 거 보여지나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상식적으로 말이 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분 AB의 1대2 외분점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연두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처럼 선분 AB의 왼쪽에 존재해야지 되고, 그렇게 되어야지만 선분 AB의 바깥쪽에서 1대2의 비율로 나누는 점이 정확하게 존재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즉 A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점 Q까지 갔다가 다시 B에서 끝나도록 하는 이 비율이 1대2가 정확하게 맞춰진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선분 AB의 1대2 외분점이라고 하는 것 중에서 비율이 왼쪽 편이 더 작게 되면 A에서 조금 더 가까운 지점에서 분할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A의 왼쪽 편에 존재한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 자, 2대1로 외분한 점이 되게 되면 A에서부터 조금 더 멀리 있어야 되니까 B의 오른쪽 편에 주어져 있는 선분의 외분점이 존재하겠구나라고 추측을 해서 정확한 외분점의 값을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을 지금부터
수식으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보여줄 얘는 비율이 앞쪽에 있는 숫자가 더 큰 경우에 대해서 교과서와 같이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분 AB가 이렇게 교과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있을 겁니다. A의 좌표는 x1, B의 좌표는 x2, 그리고 이 선분을 m 대 n의 비율로 나눌 건데 m과 m의 값은 서로 다른 값이고 선생님이 보여줄 경우는 m이 더 큰 값이 될 겁니다. 즉 A에서부터 더 멀리 있는 지점에 Q가 존재할 거고 이 점의 좌표를 찾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찾고자 하는 점의 좌표를 X로 둔다면 AQ 대 BQ의 비율이 M 대 N이 됩니다. 라는 형태로 비례식을 세울 수 있을 겁니다. 자, A, B, Q의 좌표는 수직선상에 세워졌기 때문에 각각의 값들에 대해서 이렇게 크기 비교가 당연히 될 거고 AQ 대 BQ의 BQ가 아니고 QB가 되겠죠. 자, AQ 대 QB라는 두 선분의 길이 B가 M 대 N이 되는 거니까 선분의 길이를 직접 찾게 되면 X 빼기 X1이 AQ의 선분의 길이가 될 거고 QB는 X 빼기 X2가 되니까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비례식 계산은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이 서로 같다라는 형태로 쓸 수 있을 거고 걔를 쓰게 되면 이렇게 쓸 수 있을 겁니다. 자, 전개를 하고 내가 찾고자 하는 n은 x의 값이니까 x가 있는 애들끼리 묶고 x가 없는 애들끼리 이항을 해서 묶어주면 m 빼기 n의 x는 mx2 빼기 nx1이 되고 따라서 내가 찾는 x의 값은 m 빼기 n 분의 mx2 빼기 nx1이 될 겁니다. 자, 내분점은 비율이 서로 같은 값이 가져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외분점은 서로 같은 값이 되는 형태로 선분의 바깥쪽에 존재하는 점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다르다라는 전제 조건이 붙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분모 자리에 m-n의 값이 0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도 자동적으로 보장이 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찾은 선분 AB를 m 대 n으로 외분하는 점의 공식은 파란색 박스에 나와 있는 것처럼 m-n분의 mx2 빼기 nx1으로 찾을 수 있다는 거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선분 AB의 내분점, 외분점은 반드시 선분의 시작점과 시작점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보셔야지 됩니다. 그래서 시작하는 점에서부터 m 대 n의 비율로 내분 또는 외분하는 점을 찾게 되면 값이 만약에 시작점을 잘못 보고 B에서부터 시작한다라고 보게 되면 전혀 다른 값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어떤 점에서부터 시작을 하고 어떤 점에서 끝나는지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값을 찾아줄 수 있도록 주의하셔야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찾은 외분점의 공식은 잘 살펴보게 되면 선분 AB를 이은 선분 AB의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의 좌표와 거의 비슷하다라고 느끼실 수 있을 건데 다른 부분은 요 부분 가운데 있는 요 마이너스 부호만 서로 다르다라는 거. 우리 기존에 앞쪽에 있었던 내분점은 m 플러스 n 분의 mx2 더하기 nx1이었던 것처럼 외분점은 그 플러스 자리가 마이너스로 바뀐다라는 걸 확인해 주셔야지 되고 마이너스라는 값이 요 사칙 연산을 쓰는 거기 때문에 빼는 순서가 절대로 바뀌면 안 된다라는 것까지 주의해서 공식을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스스로 확인하기를 통해서 외분점을 찾는 방법을 연습해 볼 건데 자, 선분 AB를 2대1로 외분하는 점입니다. 그 점을 Q라고 했을 때 Q의 좌표를 찾는 방법을 이렇게 확인을 해 보겠다라는 건데 자, 선생님은 이렇게 풉니다. 시작하는 점
좌표, 끝나는 점에 좌표를 쓰고 그리고 그 아래쪽에 내가 나누고자 하는 비율을 씁니다. 쓰고 비율끼리 외분이니까 빼고 그리고 오른쪽 위로 대각선끼리 곱하고 그리고 왼쪽 위로 대각선끼리 곱해서 이렇게 빼주게 되면 1분의 10이라는 값, 즉 주어져 있는 선분 AB의 2대1 외분점의 좌표를 찾는 형태로 구해볼 수 있을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문제 3번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은 수직선 위에 두 점 AB를 이은 선분 AB를 3대5로 외분하는 점입니다. 자, 3대5로 외분하는 점이니까 이렇게 공식을 바로 적용하게 되면 시작하는 점 먼저 쓰고 끝나는 점 쓴 다음에 비율을 이렇게 아래쪽에 씁니다. 쓰고 비율끼리 앞에서 뒤로 빼고 오른쪽 위로 대각선 곱 빼기 왼쪽 위로 대각선 곱 해줘서 계산해주게 되면 답은 마이너스 10이라고 하는 점Q의 좌표를 찾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고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싶은 친구들은 이렇게 확인하면 됩니다. 선분 AB를 3대5로 외분하는 점이니까 A의 왼쪽 또는 B의 오른쪽에 존재할 수 있는데 3이라는 숫자가 더 작죠? 즉 시작하는 점에서부터 조금 더 가까이 있어야지 되니까 A의 왼쪽으로 3만큼 갔다가 그리고 그 점에서부터 다시 B로 끝나는 점까지 5만큼 가면 되겠구나 라고 해서 비율을 생각하시고 이 점의 위치가 Q가 되겠구나 라는 걸 확인을 하시게 되면 내가 찾은 값 마이너스 10은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쪽 왼쪽에 존재하니까 제대로 찾았구나 라고 한 번 더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수직선 위의 선분의 외분점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이번엔 수직선이 아니라 한 차원 더 높은 좌표 평면 위에서의 선분의 내분점과 외분점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좌표 평면은 수직선이 1차원이었다면 얘는 2차원에서의 선분의 내분점과 외분점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자 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아래쪽 개념 열기 아래쪽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좌표 평면이 두 점 AB를 이은 선분이 이렇게 있을 겁니다. 자, 이 선분을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의 좌표를 찾아야 되니까 미지수 X와 Y를 써서 좌표를 표현을 했습니다. 자, 이때 내가 알고 있는 건 수직선상에서의 선분의 내분점은 찾을 수 있어요. 외분점도 찾을 수 있죠. 자, 근데 좌표 평면에서는 어떻게 찾을지를 생각을 해보니 내가 알고 있는 형태대로 차원을 1차원으로, 즉 수직선으로 내려서 생각해보면 어떨까라고 추측을 해보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A에서 X축으로 수선의 발, P에서도 X축으로 수선의 발, B에서도 X축으로 수선의 발을 내리고 각각의 수선의 발을 내린 점을 A-, P-라고 좌표를 새롭게 잡아보는 겁니다. 그러면 A-의 좌표는 X1, P-는 X, B-는 X2라고 잡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내가 찾고자 하는 좌표 평면 위에 있는 점 P의 X 좌표만 먼저 데리고 와서 보는 형태로 정리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여기서 내가 하고 싶은 건 선분 AB의 M 대 N의 비율로 나누는 내분점 P의 X 좌표인데 A-와 B-로 나누어진 여기와 여기의 비율만 내가 정확하게 안다면 이 P의 X 좌표를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자, 근데 그 비율은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평행선의 성질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건데, 자, 왼쪽 편에 보게 되면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평행선의 성질을 나타내는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세 선분 L과 M과 N이 서로 평행하면 A 대 B라고 하는 이쪽 선분의 나누는 길이 B가 오른쪽 편에 있는 선분 길이 B도 똑같이
이루어진다라는 걸 설명하고 있는 건데, 자, 우리가 수선의 발을 내렸기 때문에 이 선분과 이 선분이 서로 평행한 선이 되는 거고, 이쪽에 있는 선분, 좌표 평면상에 있었던 선분 AB의 비율 M 대 N이 그대로 X축으로 수선의 발을 내린 요 A-와 B-에서도 성립을 하게 되고, 이 자리가 M 그리고 이 자리가 N의 비율로 그대로 평행선의 성질에 의해서 유지가 된다라는 걸 적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렇게 되게 되면 수직선상에서 선분 AB에 M 대 N 내분점 찾는 공식을 적용할 수 있을 거고, 그 공식을 적용하게 되면 이렇게 정리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같은 방법으로 점 P의 Y좌표를 찾기 위해서 이번에는 Y축으로 수선의 발을 내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수선의 발을 내리게 되면 요 세 선분이 또 평행선이 되는 거기 때문에 평행선의 성질에 의해서 M 대 N으로 나눴던 이 선분 비율이 Y축에서 내린 요 선분 비율도 그대로 M 대 N으로 유지가 된다라는 걸 적용할 수 있을 거고, 이번에는 이 Y축에 내린 수선의 발을 이용해서 점 P의 Y좌표를 찾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부분을 정리하게 되면 이렇게 쓸 수 있을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좌표 평면상에 있는 점 P를 X축으로 수선의 발을 한번 내려서 구하고, Y축으로 수선의 발을 내려가지고 또 한번 각각 X와 Y 좌표를 구한 다음에 한꺼번에 이렇게 좌표로 나타내주게 되면 좌표 평면상에서의 점 P의 내분점, M 대 N의 내분점을 찾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앞쪽에서 했었던 것처럼 선분 AB를 1대1로 내분하는 점을 우리가 중점이라고 얘기했었죠. 선분 AB의 중점이라고 얘기했었던 걸 생각을 하게 되면 좌표 평면상에서도 나누는 비율이 서로 같을 때 그 점을 우리는 중점이라고 얘기할 거고, 그 중점의 좌표는 이렇게 2분의 x1 더하기 x2 2분의 y1 더하기 y2로 xy 한 쌍의 좌표로 정리해서 나타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수직선에서 좌표 평면으로 차원을 하나 높였을 뿐이지만 구하는 방법은 수직선 상에서 구했었던 내분점의 좌표를 X축에서 한번 하시고 Y축에서 한번 해서 한꺼번에 정리해서 나타내주면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하게 되면 굳이 공식을 하나 더 외울 필요는 없겠죠. 자, 그러면 좌표 평면 위의 선분의 외분점도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좌표 평면 상의 선분 AB에 대해서 M 대 N으로 외분하는 점을 구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X 선분 AB에 외분하는 점 X 좌표를 먼저 찾고 Y 좌표를 따로따로 찾은 다음에 한꺼번에 정리해서 써주면 되는데, X 좌표를 찾을 때는 내분점에서 했었던 거와 같이 X축으로 수선의 발을 내려서 평행선의 성질을 이용해서 X에 관한 외분점의 좌표를 찾아주시면 되고, Y의 좌표를 찾을 때는 Y축으로 주어져 있는 점들을 전부 다 수선의 발을 내려서 또 평행선의 성질을 이용해서 Y 좌표에 대해서 값을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두 점 AB에 X 좌표만 데리고 와서 외분점 공식 적용하면 되고, Y 좌표끼리 데리고 와서 외분점 공식 적용해서 구해주게 되면 이렇게 X에 관해서 하나, Y에 관해서 하나를 찾을 수 있겠죠. 그거를 한꺼번에 X, Y 순서쌍으로 하나의 좌표를 표현해주게 되면 좌표 평면 위의 선분의 M 대 N 외분점 공식을 정리하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내용이 정리된 게 교과서 106페이지 파란색 박스 안에 있고, 이 내용은 수직선에서 했었던 거 X 좌표에 대해서 하나, Y 좌표에 대해서 하나 써주면 되는 거로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공식을 외우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게 선분 AB의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의 좌표,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게 외분하는 점의 좌표. 그리고 외분점과 내분점의 차이점은 가운데에 있는 요 연산이 뺄셈으로 바뀐 것밖에 없다. 단 조심할 때 뺄셈은 빼는 순서에 따라서 값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공식을 정확하게 기억을 해줘야 된다는 것까지 체크하면서 스스로 확인하기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좌표 평면 위의 두 점 A, B에 대해서 선분 A, B를 2대1로 내분하는 점은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외분하는 점에 대해서 한번 찾아볼 건데, 자, 선분 A, B를 2대1로 외분하는 점 Q의 X좌표 먼저 찾고 Y 먼저 좌표 찾아서 한꺼번에 마지막에 나타내 줄 겁니다. 자, X좌표 할 겁니다. 그러면 A의 X좌표, B의 X좌표 데리고 오고 2대1이라고 하는 외분하는 비율을 써줍니다. 해서 아까 했던 것처럼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비율끼리 빼고 오른쪽 위로 곱하고 그리고 왼쪽 위로 곱해서 빼주면 1분의 13이 돼서 Q의 X좌표는 13이라는 걸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Y도 한번 해볼 건데 A의 Y좌표만 데리고 오고 B의 Y좌표만 데리고 와서 또 외분하는 비율은 그대로 유지가 되니까 비율을 써줍니다. 쓰고 비율끼리 빼고 오른쪽 위로 곱해서 적어주고 왼쪽 위로 곱해서 적어준 다음에 이 둘의 값을 빼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1분의 마이너스 3이 돼서 Q의 Y좌표, 즉 외분하는 점의 Y좌표는 마이너스 3이라고 찾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의 순서쌍으로 표현해주게 되면 선분 AB를 2대1로 외분하는 점 Q의 좌표는 13, 마이너스 3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시작하는 점이 A인지 B인지 정확하게 보시고 만약에 이 문제가 B의 1을 2대1로 외분하는 점이라고 하게 되면 완전히 다른 값이 나와버립니다. 그럴 때는 B를 먼저 쓰고 그 다음에 A 좌표 쓴 다음에 비율을 아래쪽에 써서 앞쪽에 했었던 형태들로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남아있는 좌표 평면 위의 선분의 내분점 그리고 외분점 그리고 이번에는 도형의 무게중심 좌표까지 찾는 걸 정리하는 형태로 주어져 있는 시간을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